자, 2학년 4, 5, 6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첫 시험 긴장도 되고 할 건데 게다가 과학이 또 첫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꼭 다 잘 보고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구성 1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소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요런 거 시험에 나중에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인지 혹은 뭐 틀린 것, 혹은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잘 보시고.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맞죠? 그래서 이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은 게 원소하고 원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면 이 원소에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원소예요. 그럼 원자는 나눌 수 없나요? 원자 나눠지죠. 원자는 뭘로 나눠집니까? 원자 핵과 그다음에 전자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원자의 정의로 뭐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나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입자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원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원자는 입자죠. 입자.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라면 원소라는 건 개념, 우리 머릿속으로 정의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맞고요. 니은 물은 물질을 이루는 원소이다. 이건 아니죠. 물은 누가 원소가 아님을 밝혔습니까? 라부아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주철관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쭉 가열한 주철관에 흘려보내면서 주철관이 녹이 쓸었다는 건 산소가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남은 기체를 시켰더니 수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라부아제는 물이 분해되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귿 원소 사이의 반응을 이용하여 다른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성공했다면 연금술사들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원소 사이의 반응, 우리가 뭐 간단하게만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학 반응으로는 절대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물질과 불꽃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이 불꽃색, 모든 원소의 불꽃색을 우린 다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불꽃색은 일부의 무슨 원소일 때, 금속 원소일 때 불꽃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의 이름에서 어느 부분이 금속 원소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뒷부분이죠. 자, 일단 먼저 동그라미를 다 쳐놓을게요. 이 뒷부분의, 이름의 뒷부분의 것들이 금속 원소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금속 원소들 중에서 일부가 색깔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칼륨은 무슨 색이죠? K죠. 칼륨은 보라색. 그러면 얘도 보라색인데 주황이라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질산 리튬. 자, 리튬은 무슨 색이죠? 리튬은 빨간색이죠. 근데 리튬하고 나트륨이 같은 색일 수 없죠. 틀렸죠. 나트륨은 노란색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질산 나트륨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 그다음에 염화칼륨, 나트륨의 원소기호는 Na. 자, 염화칼륨, 스트론튬. 이것도 다른데. 근데 이 칼륨은 아까 선생님 무슨 색이라 그랬죠? 보라색이라 그랬죠. 보라. 스트론튬은 빨간색. 맞아요. 그렇지만 칼륨이 보라색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질산구리하고 황산구리는 둘 다 구리니까 구리는 무슨 색이다? 청록색.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아까 리튬 색깔이 안 적혀 있네요. 리튬은 빨강색인데,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하고 색깔이 다 빨개 보여요. 물론 눈이 좋고 색을 잘 구별하는 사람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겠지만 얼핏 봐서는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씁니까? 3번에 나오는 뭐를 쓴다?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여기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나와 있는데, 불꽃은 둘 다, 불꽃색은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비슷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선 스펙트럼을 볼 때 어떻게 구별을 할까? 자, 칼륨도 나와 있네요. 칼륨은 보라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보라니까 보라 쪽의 선도 좀 있어요. 근데 리튬은 스트론튬도 그렇고 붉은색의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스트론튬이 좀 더 빨갛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물질 A를 보겠습니다. 자, 물질 A를 보면 요거 약간 보기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자, 물질 A를 뭐가 들어있는지를 지금 물어볼 건데 어떤 물질이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려면 그 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칼륨은 여기 선이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칼륨에 있는 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질 A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다? 칼륨이 들어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리튬하고 스트론튬 볼까요? 요 두 개는 같은 선인데 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요 파란 선 두 개가 밑에 물질 A에는 없네요 얘가. 그러면 스트론튬은 없죠. 자, 그러면 리튬은요? 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얘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도 있네요. 그러면 리튬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선 스펙트럼 맞죠?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검은 부분이 없이 색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그럼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같다. 우리 이거는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불꽃색은 스펙트럼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물질 A는 뭘 가지고 있다? 리튬과 칼륨. 아까 확인했어요. 그 선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이 임의의 물질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자는 우리 어떻게 생겼나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왜 중성이에요? 원자 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의 뭐가 똑같다? 전하량이 똑같죠. 물론 부호는 달라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지만 그 양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보통 보면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기율표를 20번까지만 조금 외워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주기율표의 번호가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뭐하고 수가 똑같다? 전자의 수하고 똑같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예시를 밑에 그려놨어요. 이 예시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안 적어놨지만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될까? 전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원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자는 그러면 어떤 원자일까? 이건 주기율표를 잘 모른다면 얘를 알기가 힘들 수 있어요. 얘는 3번. 그러면 수소, 헬륨 3번이니까 얘는 리튬 원자가 되겠죠. 리튬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량이 달라요. 자, 원자의 크기는 원자 대부분이 아니라 원자핵은 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보다는 훨씬 더 작다. 4번이 틀린 말이고요. 5번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겠죠. 맞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 원소 기호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은은 A, G죠. AG. 그럼 AU는 뭡니까? 금. 산소는 O, H는 수소, 구리는 Cu, Ca는 칼슘이 되겠죠. 나트륨은 Na, 그리고 N은 질소. 답은 5번인가 봐요. I가 아이오딘. 옛날엔 요오드라고 불러던 물질인데 지금은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요. 자, 6번입니다. 자, 오른쪽의 화학식이라 그랬는데 이 화학식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원소기호로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숫자의 의미도 알고 있을까? 자, 숫자가 두 군데 있네요. 그러면 큰 숫자와 작은 숫자가 있는데 요 큰 숫자는 뭐의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분자의 수예요. 즉 바로 뒤에 있는 이 물질이 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분자는 뭐가 분자입니까? 물질의 뭐를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면 만약에 분자가 분해되면 여기 있는 NH3가 N 하나 H 이렇게 분해돼서 같이 있어도 성질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해되기 전 모여 있을 때 성질을 가지는 걸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고 분자가 원자로 쪼개어진다면 물질의 성질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얘의 이름은 뭐예요? NH3니까
메테인이죠. 자, 지금쯤 메테인 아닌데 한 친구들 있겠죠. 메테인 아닙니다. 메테인은 CH4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NH3는 뭐다?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자,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봅시다. 0은 이 물질은 메테인이야. 메테인이 아니라 뭐다? 암모니아입니다. 그러면 0은 2는 과감하게 꼽혀. 원자의 개수는 총 개수라고 불렀어요. 총. 즉 여기 이 식 전체의 총 개수를 묻는데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의 총 개수라고 안 하고 분자의 총 원자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요 분자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문항을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른쪽의 화학식이니까 이거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가 될까? 6개가 아니라 분자 하나에 질소 하나, 수소 3개니까 4개죠. 그럼 4개가 2개 덩어리가 있으니까 총 8개가 되겠습니다. 현지 탈락. 자, 민수. 숫자에 있는 분자의 개수. 민수 맞네요. 그러면 민수가 말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훈이 숫자 3은 그럼 이 큰 숫자와 작은 숫자 선생님이 하다 말한 것 같은데 작은 숫자는 뭐냐? 바로 앞 원자의 개수죠. 앞 원자. 그러면 이 바로 앞 원자가 누구냐면 수소잖아요. 그럼 이 숫자 3은 질소 원자의 개수가 아니라 수소 원자의 개수죠. 수소 원자의 개수. 그래서 세훈이도 틀렸네요. 개수? 네, 개수가 맞는 말이네요. 개수. 자, 그래서 세훈이도 틀렸으니까 세훈이도 꼽혀. 자, 다해. 분자인류는 원자의 종류. 자, 원자의 종류는 뭐하고 뭐죠? 질소하고 수소죠. 2가지 맞네요. 그러면 다해도 맞는 말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 풀어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원자의 종류라는 걸 2글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뭘로 바꿀 수 있다? 원소라고 바꿀 수 있겠죠.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니까 원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해석한 학생은 민수와 다혜네요. 자, 7번입니다. 몇 가지 원자와 이온의 원자핵과 전하량에 자, 이제 드디어 이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온은 뭐예요? 이온은 원자가 중성 상태이던 원자가 전자를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니까 절대 바뀔 수 없죠. 원자핵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적 성질이 뭐를 띠게 된 거? 전하를 띠게 된 거죠. 전하를 띠게 된.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나요?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렸지만 마이너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고요. 자, 요거 정리 여기다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원자는 플러스 숫자하고 마이너스 숫자가 같을 때예요. 그런데 양이온. 자, 양이온은 전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잃는다 그랬죠. 그럼 전자를 잃었단 말은 분명히 똑같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집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마이너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은요.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자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늘어납니다. 위로. 그럼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얻었지만 즉 얻다라는 건 플러스의 늘어나는 개념이지만 마이너스인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늘어나서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리튬. 이온은 기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오른쪽 위에다가 양이온지 음이온인지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적고요. 그리고 부호 앞에 개수를 적죠. 몇 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1개 잃었어요. 그러면 플러스죠. 잃었으니까. 근데 1개는 숫자 1은 앞에 적지 않는다. 그래서 A 플러스라고 적어놓으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양이온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 즉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3개. 탄소네요. 이것도 아무 기호가 없으니까 탄소 원자예요. 그러면 탄소는 몇 번입니까? 수해, 리베, 부응, 탄질 쭉 여러분들을 알고 있죠. 그러면 탄소는 현재 6번이에요. 6번. 그리고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는 다 중성이죠. 원자는 중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돼요? 전자가 6개라는 말은 원자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6. 자, 그 다음에 산소인데 부호가 있어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란 말은 음이온인데 전자가 2개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2 플러스는 전자가 2개 적다라는 얘기고요.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원자핵이 8개예요. 원자핵의 수는 안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자도 원래는 몇 개였냐면 8개였습니다. 중성 원자일 때는. 근데 여기서 2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2개가 많아졌다는 표시 2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자는 10개가 됐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은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가 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자보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1개 더 많다. 즉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라면 원래 원자일 때는 몇 개가 돼야 된다? 11개. 전자 11개. 그런데 지금 플러스가 됐단 말은 전자 1개만 잃었어요. 그래서 전자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전선을 쭉 연결을 해놨지만 중간에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극이고 전류가 쭉 나와가지고 따라갔는데 물에서 끊겼어요. 연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없이 끊겼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흐를 수 없는데 여기는 비밀이 있었죠. 선은 끊어져 있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이온이에요. 이온이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류는 흐를 수 있고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이네요. 염화나트륨 화학식 다들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봅시다. 그렇죠. 다들 적었죠. NaCl. 지금 좀 적어봅시다 했는데 안 적고 선생님이 그렇죠. 다들 적었죠 하니까 킥킥 웃는 친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과 같이 연습장이나 아니면 책에 적으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이온으로 바뀌어 있을까?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 원자는 이온으로 되면서 이름이 자 이온 음이온 이름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 화이온을 붙인다 그랬죠. 화이온을 더 붙이는데 앞이 소자네요. 그럼 소자는 지워요. 그죠? 그래서 염화이온이잖아요.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전자를 1개 얻는 음이온이에요. 자, 그럼 기억.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맞네요. 니은 염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증류수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전류가 통할 수 없죠. 왜냐? 증류수 안에는 뭐가 없다? 이온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염화나트륨 같은 녹아서 이온을 만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전해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전해질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럼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전구의 불은 왜 켜졌어요? 이온이 움직였는데 양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갔다. 양이온이 플러스로 갈 수 있습니까? 항상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인 무슨 극으로 끌려간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럼 디귿도 이동하긴 하는데 말이 반대로 됐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9번입니다. 서로 다른 원자 A와 원자 B가 이온으로 된대요. 원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플러스 3, 1개, 2개, 3개. 그러면 원자 맞는 것 같아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런데 뭔가 바뀌었는데 튀어나왔네요. 그럼 얘는 이온이긴 이온인데 뭐가 더 많습니까?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는 2잖아요. 플러스가 더 많죠. 그럼 얘는 양이온. 전자를 뭐 했다? 잃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B예요. 원자 B는 플러스 8,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네요. 원자 맞는데 2개가 더 들어왔어요. 얻었다. 그러면 얻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음이온. 음이온이 되고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0개니까 플러스는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럼 당연히 음이온이고 표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B가 마이너스니까 음이온 마이너스 몇 개 더 많다? 2개. 이렇게 표시하겠죠. 양이온 얘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A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죠. 몇 개 더 많아요? 1개. 그럼 숫자 1은 안 적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원자 A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은 게 아니라 그림 보니까 잃었어요. 틀렸고. 2번. 원자 A를 이온식으로 표현하면 A-가 아니고 양이온인데 A 플러스가 되겠죠. 3번. 원자 B를 표현하면 E 플러스가 아니라 음이온이잖아요. B, E 마이너스가 되겠죠. 원자 A의 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 한 개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잘 보시면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4번. 5번. 원자가 이온일 때 헤이 큰일 날 말이에요. 원자 핵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전하량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은 4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 한번 우리 적어 볼까요? 염화칼슘. 자, 다들 선생님하고 때 수업 시간 했으니까 칼슘은 Ca인데 칼슘은 2개를 잃어야 되는 양이온이에요. 칼슘 이온은. 그러면 염소 이온은 하나밖에 못 얻어요. 그럼 개수가 안 맞다 그랬죠. 그러면 개수가 누가 부족해? 음이온이 부족하니까 얘가 2개 있어야 전자의 개수를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Ca 하나에 Cl은 몇 개? 2개가 만나는 친구고요. 염소와 칼슘으로 돼 있죠. 자, 주황색의 불꽃색인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몇 번이었죠? 앞에 2번이네요. 2번에서 얘기했듯이 불꽃색을 나타내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뒷부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칼슘에 의해서 색깔이 나오는데 그게 칼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럼 확인 방법은 뭐예요? 염소는 없지만 칼슘이 있는 다른 물질. 그죠? 그래서 염소라고 하지 말까요? 원소니까 염소라고 합시다. 염소는 있는데 칼슘이 없는 물질을 불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만약에 나온다면 염소 때문이지만 색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주황색이.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염소가 아닌 거. 즉 염소는 없지만 칼슘이 있는 불꽃색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불꽃색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를 봤을 때 염소가 없는데 똑같은 색깔이 나오네? 아, 칼슘 때문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베릴륨 원자에서 원자핵 부분 나타났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이 원자의 모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 중성. 마이너스가 없네요. 전자를 그려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전자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전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몇 개 그려야 되나요? 중성이니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플러스 4이므로 전자 몇 개를 그려라? 4개 그리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옥텟 규칙 설명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 꼭 옥텟 규칙으로 그려야 하나요? 책에 옥텟 규칙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잘 보니까 이 색깔이 자세히 봤더니 좀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4개를 그냥 다 바깥에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 4개를 그리면 베릴륨 원자 모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12번입니다. 연금술사들이 이상한 기호를 많이 썼어요. 게다가 똑같은 금인데도 기호가 달라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를 때는 이 표시가 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림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가 왜 더 편합니까? 이거에 비해서. 일단 알파벳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알파벳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단순하니까 표현이 쉽죠. 표현이 쉽고 간단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주석을 보고 그리려니까 첫 번째 주석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주석은 더 어렵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뭐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알파벳 이렇게 적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원소 기호가 표현이 쉽고 간단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알파벳만으로 하니까 알파벳 26개에 글자 2개도 쓰고 규칙,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 소문자, 이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많은 원소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하자면 그림이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다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더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 끝나가니까 힘내시고. 자, 13번 미지의 물질 X를 확인한대. X. 자, 실험을 했네요. 질산은을 넣었더니 X에 질산은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앙금은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설마 책을 보면서 하고 있겠죠. 자, 선생님이 적어준 앙금이 몇 개 있죠. AgCl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AgI 색깔은 노란색, 그 다음에 CaCO3 얘는 흰색, 그 다음에 CaSO4 얘도 색깔은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PbI2 자리가 없네. 여기 쓸게요. 그냥 PbI2 얘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왜 까매지나요에 나왔던 PbS 이거는 무슨 색? 검은색이었죠.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 이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얘는 염화은, 얘는 아이오딘화은, 얘는 탄산칼슘, 얘는 황산칼슘, 얘는 아이오딘화납, 얘는 황화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은. 자, 그래서 질산은이니까 질산은은 AgNO3죠. 자, 화학식 여러분들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고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흰색 앙금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준 앙금 중에 NO3가 들어가는 앙금은 없어요. 그럼 얘 때문이 아니라 이 은 이온 때문에 앙금이 생겨요. 그럼 그 흰색 앙금은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AgCl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그러면 실험 1에서 X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집어넣은 게 Ag 플러스 은 이온을 넣었으니까 원래 용해간에는 염화이온이 있어야 되겠죠. 실험 1을 통해서 염화이온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실험 2. 탄산 나트륨을 넣었대요. 탄산 나트륨은 나트륨 Na. 근데 탄산이 2개짜리 음이온이기 때문에 Na2CO3가 됩니다. 얘를 넣었더니 앙금이 생겼어요. 자, 나트륨 앙금 생기나요? 나트륨 앙금 없죠. 그러면 이 탄산이온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CaCO3. 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것 중에서는 CaCO3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이니까 여기서는 칼슘 이온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말고 다른 이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들어있어야 되고 얘가 들어있어야 돼요. 자, 실험 3이에요.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었어요. 아이오디나 칼륨은 KI입니다. 근데 아이오디나 이온이 들어갔는데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즉 아이오딘으로 만드는 이온들은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오딘화 이온과 붙어있는 은 안 들어있고 은이온 안 들어있고요. 여기 있는 납이온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건 누구예요? 납이온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은이온도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럼 노란 앙금 생길 테니까요. 자, 문제. 물질 X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한 가지씩만 쓰래요. 다행이네요.
실험 1로 음이온, 실험 2로 양이온을 알았으니까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을 걸로 짐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다 설명해 줬죠. 이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실험 1에 대해서. 얘는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실험 2에서 앙금이 뭐가 생겼다? AgCl이 생겼고요. 얘는 CaCO3. 이거밖에 흰색 앙금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분 안 할 거니까 마지막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 HCl. 자, 수용액에 뭐 4개, 묽은 염산,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질산납은 색이 없어서 구별이 안 된대요. 사실 구리 이온 같은 게 들어있으면 푸른색이라서 구별이 되는데 얘들 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럼 구별하는 방법을 물었네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앙금이나 불꽃 반응, 우리 1단원에서 배운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은 여기서 앙금을 만드는 친구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앙금 만들 수 있죠. 염화이온이 앙금을 만들면 어떤 앙금을 만들어요? AgCl이라는 무슨 색 앙금? 흰색 앙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커에 있는 KNO3 질산칼륨은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앙금 안 생기네요. 대신에 얘 불꽃 반응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불꽃 반응하면 얘는 무슨 색이 나오죠? 보라. 칼륨이니까 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aCl. 와, 얘는 염화이온도 있고요. 불꽃 반응도 있어요. 확인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네 번째는 납이온이, 요거 아까 안 적었는데 그럼 그대로 적을게요. 그냥 AgCl. 납이온은 뭐하고 앙금을 만들었나요? 얘는 아이오딘화 이온하고 만나서 앙금을 만들 수 있죠.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요거는 흰색.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앙금을 써도 되고 불꽃 반응을 해도 되고. 사실 불꽃을 하나 다 넣어가지고 첫 번째 묽은 염산 불꽃 안 나오고 마지막에 있는 질산납 불꽃 안 나오니까 불꽃으로 이 보라색과 이걸 그 나트륨을 찾아도 되는데 조금 우리는 쉬운 방법, 빠른 방법으로 앙금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앙금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 뭘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로는 염화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서 은 이온을. 그러면 은 이온을 떨어뜨리는 은 이온은 보통 어디에 들어있냐면 질산은에 많이 들어있죠. 질산은 수용액 넣기. 자, 편의상 얘를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을 때는 앙금이 어디에서 생겨요? A랑 C에서 앙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A랑 C를 먼저 이제 빼놓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A, C를 빼놓고 B, D는 아직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단계로 이 찾아낸 A, C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을 할 거예요. 불꽃 반응. 그러면 불꽃 반응을 통해서 노란색이 나오면 노란색이 나왔단 말은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나트륨이 나온 비커가 바로 C, 즉 염화 나트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C가 뭐라는 걸 C가 좀 표현이 중복이 되네요. 그래서 NA가 나오는 게 이제 C였다면 C 뭐를 찾아냈다? 염화나트륨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C가 염화나트륨이라면 앙금이 생겼던 나머지 A가 뭐가 된다? 염산이 되겠죠. 묽은 염산.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찾아냈어요. 그럼 남은 두 개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급하고 오타는 나오고. 자, 나머지 두 개만 구별해 봅시다. 그럼 세 번째 단계. 질산칼륨하고 그다음에 질산납이 남았는데 납 이온을 찾아내기 위한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뭘 넣을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뭘 넣으면 될까요?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을 거예요. 자, 아이오딘화 칼륨. 그럼 아이오딘화 칼륨은 KI잖아요. 여기에 I 마이너스 즉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으니까 이걸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넣는 순간 앙금이 생기죠. 앙금.
무슨 앙금? 노란 앙금. 그럼 이 노란 앙금이 생긴 게 바로 뭐예요? D. 어떤 물질? 질산, 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앙금이 안 생겼던 B는 뭐가 된다? B는 질산, 칼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꽃 반응 다 해봐도 돼요. 다 해보면 얘 먼저 구별할 수 있죠. 보라. 그 다음에 얘 구별할 수 있죠. 노랑. 그러면 얘 먼저 구별해 놓고 A랑 D를 구별할 때 뭐를 넣어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질산, 은을 넣으면 반응을 하는 건 A고 반응을 안 하는 게 D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순서를 선생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3번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3번을 먼저 해가지고 4개에 전부 다 뭘 넣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4개 다 넣으면 D가 먼저 찾아지겠죠. 1번으로 D가 찾아지고 그러면 3개가 남아요. 그럼 이 남은 3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불꽃 반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남은 3개에 질산은을 넣어가지고 2개를 먼저 찾아내고 불꽃 반응으로 이거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질산 칼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번 문제는 답이 완전히 정해진 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잘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뭐 여러분들 한번 글쓰기니까 논술이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3단원 문제에서 또 만나요. 3단원 문제 파일 또 있습니다. 꼭 둘 다 공부하기 알겠죠?